자, 여러분, 10주차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9주차 두 번째 강의 때 사업 다각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와 비슷한 선상에서 수직적 통합이라는 것과 아웃소싱을 연계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사업 다각화라는 것은, 그렇죠, 자기가 하고 있는 현재의 사업 말고 또 다른 사업 분야를 찾아내는 거죠. 신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규 사업을 하는 것이 기존의 사업 분야에 있었던 자기의 핵심 역량이나 경쟁력 있는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러한 사업 분야를 찾는 것을 관련 사업 다각화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의 사업 분야와는 전혀 관련 없는 역량이 필요한 곳, 전혀 관련 없는 곳에 뛰어드는 것을 비관련 다각화라고 한다고 했죠. 둘 다 필요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분별한 다각화는, 그렇죠, 과거에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같은 그런 외형을 키우는 것에만 국한돼서 진행되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수직적 통합이라는 개념인데, 수직적 통합은 수직적 통합, 그렇죠? vertical 인티그레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수직적 통합. 이 수직적 통합은요,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완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제조업. 자, 제조업체가 있겠죠. 그럼 이 제조업체는 여러분, 내가 만드는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무언가 원부자재나 아니면 뭐 부품이나 중간재를 공급을 받아서 자기의 생산 시설에서 완제품으로 탄생시키겠죠. 물론 제조업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부품도 있지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완제품으로 이렇게 탄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나보다 그 재화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 있고 더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과 구매 계약 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공급업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급업체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 협력사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아니면 뭐 하청회사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공급을 받아서 제조업체에서 완제품을 탄생시키죠, 여러분. 그렇죠? 그럼 이 완제품은 태어나는 순간 어디로 가야 돼요? 시장으로 이동해서 소비자에게 선택받고 사용되어져야지만이 이 완제품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이 기업 제조업체에서 만드는 완제품이 소비자에게 선택받고 사용되어지려면 소비자와 만나야 되는데, 완제품이 소비자와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저 소매업체죠. 소매업체. 소매업체는 우리가 큰 틀에서 유통업이라고 하죠. 유통업체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소비자가 여기서 제품을 만나고 구매 의사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공급업체, 제조업체, 유통업체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 이러한 순차적인 어떤 흐름, 이것을 우리가 경영학에서는 수직적인 프로세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 완제품, 유통, 이게 순차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프로세스고 공급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직적 개념으로 본다. 그래서 수직적이란 프로세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 수직적인 프로세스에서 통합 행위가 벌어지는 게 수직적 통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수직적 통합.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에서, 나는 제조업이 주된 업종인데 내 제품에 들어가는 무수히 많은 부품들 중에 내가 생산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서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내가 구매 계약을 해서 조달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은 이 공급업체와 매매 계약을 통해서 내가 완제품 만드는데 필요한 뭐 특정 부분품들을 이렇게 구매를 해서 쓰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외주를 통해서 조달했던 그 부품들이 우리 완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의 하나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외주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한번 이 조달되고 있는 부품도 만드는 것이 우리 기업의 역량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내 완제품의 어떤 기술 혁신이나 향후 더 나은 제품으로 승화시키기에 반드시 특정 제품을 외주 관계를 이제 정리하고 직접 내가 하는 게 좋겠어. 내 계열화하는 게 좋겠어.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여기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끊고 내가 직접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열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면 그거는 수직적인 프로세스에 있어서 안 하던 기능, 안 하던 역할을 통합하는 개념이죠. 그거를 수직적 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계열화 시키는 거죠. 계열화. 제조업체와.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의 반대의 개념이 아웃소싱인데, 아웃소싱. 소싱. 이거는 이제 수직적 통합과 반대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제조업체에서 하고 있는 기능 중에 일부를 다시 검토해 보니까, 야, 우리 좀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 지금 하고 있는 저 계열사 업무, 또는 어떤 사업본부, 저거는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우리 조직에서 저걸 운영할까? 다른데 더 중요한데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야, 저 사업본부, 저 계열사는 우리 이제 구조조정을 해서 조직을 좀 축소하고 다운사이징하고 그 부분은 우리보다 모기업, 중소기업인 모기업이 잘할 수 있으니까 그네들과 계약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조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거꾸로 지금 제조업 내의 조직을 좀 다운사이징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외주, 시장 거래를 통해서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거기에서 조달을 하게 되죠. 그거는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웃소싱. 그러니까 수직적 통합과 아웃소싱은 좀 다른 개념이 될 수 있겠네요. 또 이 수직적인 프로세스에서 반드시 뭐 제조업체가 공급자와의 관계만 뭐 아웃소싱 주고 수직적 통합하고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유통업체는 어떤 업체예요, 여러분? 물건을 제조하는 기업이 아니죠. 물건을 제조하는 기업은 요 완제품 제조 기업이에요. 여기서 만들어진 완제품을 가져다가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게끔, 그죠? 자기가 소비자들이 쉽고 원하는 양, 그 다음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판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판매 서비스를 하는 것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이 유통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중에서도 리테일러죠. 소매업자. 유통 라인에는 소매업체도 있지만 그 복수의 소매업체의 중간에 물건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 제조업체와 소매업체 중간에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도매업체도 있을 수가 있죠. 그게 많아질수록 뭐예요, 여러분? 유통 단계가 복잡해지고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최종 라스트 마일에 소비자가 소매업체에 컨택했을 때 제품 가격이 높아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통 단계는 짧게 심플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제조업체에서 나는 물건을 만들고 판매는 유통 전문 업체인 뭐 예를 들어서 마트 업체가 됐든 백화점이 됐든 편의점이 됐든 이런 쪽과 계약을 해서 그쪽에 유통을 시켜서 내 제품을 판매해 왔는데 야, 우리도 한번 유통업체가 좀 너무 고자세이고 우리 제품을 필요한 곳에 좋은데 진열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통업체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유통업을 해볼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그렇죠. 수직적 통합이죠. 지금은 아웃소싱 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제조업체가 물건을 나는 만드는 게 전문이고 만들어진 물건을 파는 기업들은 유통업이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기업이 따로 있는 거예요. 마트 같은 경우 어때요? 수천 가지의 제품들을 판매하잖아요. 그 중에 자기가 만든 게 없죠. 원래는 제조업체에서 다 조달해다가 파는 거예요. 제조업체를 대신해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쉬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업종이 유통업인 거죠. 그 중에 리테일러죠. 리테일러.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죠. 아웃소싱과 계열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자기의 뒷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이렇게 부품이나 부분품 원자재를 공급해주는 그런 쪽을 통합하게 되면 이거를 후방 통합 백워드 그죠? 백워드 버티컬 인티그레이션 후방 수직적 통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쪽 앞쪽 이 부분 유통업 쪽을 내가 통합하게 되면은 전방 수직적 통합 이렇게 되죠. 전방 수직적 통합 포워드 버티컬 인티그레이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합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직적 통합이 그쵸?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공급업자 또는 유통업자와 계약에 의해서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웃소싱 상태인데 외주 상태인데 내가 공급업을 하거나 계열화하거나 아니 유통업을 계열화하게 되면 이게 수직적 통합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수직적 통합도 사실은 지난 시간에 배운 다각화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업 다각화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사업 다각화. 그렇죠? 사업 다각화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배운 사업 다각화는 이런 거죠. 지금 뭐 예를 들어 A 산업에 기업이 소속되어 있는데 관련되어져 있는 뭐 B 산업으로 진출하거나 또는 전혀 관련이 없는 C 산업으로 새로운 신규 사업을 펼치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여러분 수평적 다각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수평적 다각화. 얘는 수직적 다각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업을 다각화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공급, 제조, 유통이라는 이런 일련의 공급망적인 프로세스 상에서의 사업을 통합하고 아니면 아웃소싱을 주고 이런 행위는 수직적인 개념으로 보고 다른 산업에 진출을 하더라도 기존의 역량을 이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가든 아니면 전혀 역량을 활용할 수 없는 비관련 분야로 가든 독립적인 사업 분야로 이렇게 기업의 사업체를 확장하는 것은 수평적 다각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업종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에 걸쳐서 공급, 제조, 유통 라인에 있는 상태에서의 사업을 새로 신규하거나 계열화하는 것을 수직적 통합이라고 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역량을 활용해서 새로운 독립적인 산업 쪽으로 가거나 역량이 없는 독립적인 산업 쪽으로 횡적으로 개체수가 넓어지는 건 수직적 통합이다. 수평적 통합이다. 수평적 다각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직적 통합도 사업 다각화의 한 부분인 거라고 설명이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수직적 통합이든 아웃소싱 전략이든 어떤 거예요, 여러분? 기업의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전략의 어떤 전략으로 구분되는지 구분을 하면 기업 수준의 전략인 것이죠. 아웃소싱을 주고, 그죠? 아니면 뭐 수시적 통합을 하고, 기업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의사 결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 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수시적 통합을 하는 것은. 그리고 아웃소싱을 주는 거는 지금 있는 사업을 중단하고 외주를 주겠다는 거고. 이렇게 기업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의사 결정들은 뭐라고 그랬죠? 기업 수준의 전략 사항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기업 수준의 전략으로서 전략적 판단을 잘 해야지, 전략적 수직적 통합, 전략적 아웃소싱을 잘 의사결정을 해야지만이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이 나와요. 이것도 기업 수준의 전략인데 해외 시장 진출 전략에서 다시 한번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